특히 주식 초보분들이 이거 내년에 증시가 오를 것 같아. 뭐 정부의 드라이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 전망들 보니까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오늘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엔캐리한테 맞았음.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애매했죠. 미국도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다만 이거는 뭐 장기화될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을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얼마나 자금력 세겠습니까? 거기서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 비트코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추가 청산 더 나오나?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인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다시 또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깨진다 그렇다면 일단 도망갈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어제 1시간 만에 약 4억 달러의 레버리지 청산이 나타나면서 코인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추가 청산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그러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인 시장의 현재 미결제 레버리지는 무려 7,800억 달러로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제 터진 거는 겨우 4억 달러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ETF들의 미결제 레버리지도 1,3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더욱 두려운 상황. 그러니까 최악을 생각하면 진짜 두렵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코인주의 대표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실적 전망을 하향하고 코인 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144억 규모 충당금을 마련하고자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주가가 9%나 또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빠지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빠지고 또 코인이 빠지고 또 얘가 빠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우려를 현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은 마이너스 5%. 진짜 역대급 사고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쿠팡의 주가는 장중 7%까지 어제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쿠팡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라며 한국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이러한 평가까지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쿠팡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은 이미 수년 전에 탈퇴해서 정보가 파기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유출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은 다시 가고 있어요. 자, 코인이 힘이 빠지니까 금은이 오르는 걸까요? 어쨌든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그때 하루에 5%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어느덧 4,359가 전 고점인데 4,274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은은 전 고점을 이미 돌파한 지 오랜지라고 합니다. 금이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때 나한테 돈을 몰아줘 라고 말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은은 올해만 70%나 넘게 상승했고 글로벌 은행은 60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값의 차트를 보면은 사실 60달러 바로 코앞이군요. 거의 다 왔고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최저가 20달러를 찍고 60달러까지 3년 만에 3배나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관세 완벽히 털었다. 오늘 우리나라 주인공은 자동차 주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미국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를 15%로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했고요.
또 지난주에 약속했던 엔비디아 GPU가 일부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쪽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포트폴리오 재정립을 방향으로 잡고 움직인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로봇, 수소차 등 세 판을 짠다고 하죠. 자, 어자텐 저기리시 계속 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는 그거 다시 연기가 솔솔 나는 모습인데요. 제 꿈이 이뤄질지 자율주행 관련주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받은 거는 현대오토에버가 15% 급등으로 이제 대장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들어 HL만도 쭉쭉 올라가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삼바 목표가는 230만원. 얼마 전 분할한 삼바 요즘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인데요. 이제는 좀 잠잠해질 때가 되었죠. 이 와중에 다올투자증권은 변동성은 이제 끝나고 목표가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공장 완전 가동 및 환율 상승 효과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만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증권, 증시가 오를 거라면 날 선택해라. 저는 증권주 투자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 초보분들이 이거 내년에 증시가 오를 것 같아. 정부의 드라이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나오는 전망들 보니까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는 증권주를 무조건 추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올해 코스피는 4월부터 지금까지 73%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에만 투자를 해도 70%에 가까운 수익을 그냥 먹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증권주의 대장주 격인 키움증권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5%나 상승하며 코스피의 2배나 더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렇게 따지면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코스피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220%나 올랐어. 당연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엔 없는 걸 증권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정성. 증시가 예를 들어 흔들렸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증권주는 어느 정도 바닥 방어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증시가 오르면 증권주도 이 정도면 충분한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코스피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레버리지나 살까라고 고민이 된다면은 증권 ETF나 증권주를 한번 조금씩 줍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키움증권의 목표가는 35만원, 한국투자증권은 키움증권을 좋게 봤습니다. 증권주에서 최선업종이라고 말을 했고요. 목표주가는 35만원을 유지했다는 소식. 근거는 호실적입니다. 11월에 시장이 부진했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견조하다고 하고 이것 또한 레버리지보다 더 좋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는 증시가 오른쪽으로 횡보하면 살살 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증권주는 시장이 조금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로 떠나진 않아요. 한동안 계속 남아있죠. 그런 부분도 안정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견조하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증시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파마리서치 너 괜찮지? 요즘 차트가 좀 많이 안 좋은 파마리서치 왼쪽에 주봉입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진짜 무슨 산을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71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40만원까지 수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다올투자증권의 목표주가 80만원, 지금 사면 님 2배 먹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견조한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렇게 좋은 주식이면 지금 하락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야? 하고 봤더니 그건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국내 경쟁 심화 걱정 그리고 11월 수출 시장이 기대보다 덜했다는 이야기에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부분은 전부 다 조정을 받았고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좀 한 달 정도 다져준다면은 선발들을 충분히 투입할 만한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아마도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칼날 사지 말고 오른쪽으로 길 때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의 기업이죠. 삼양식품. 그래도 이 친구는 차트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파마리서치는 요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얘는 바닥을 다지는
제가 말하는 흐름이 딱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줍줍하는 그러한 전략을 삼양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한국투자증권의 목표주가 200만원을 유지했고요.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급락한 이유는 11월 라면 수출 잠정치가 10월 대비 하락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작년보다 좋아졌고 앞으로 삼양식품의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테슬라다. 마이클 버리의 총구가 이번에는 테슬라를 겨눴습니다. 그 총에서 총알이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를 겨눴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가격이 지금 현재 너무나 과대평가되어 있고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상안은 테슬라의 가치를 매년 3.6%씩 희석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이다. WHO에서 비만에 대해 만성질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의약품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이 질환을 극복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WHO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전 세계의 비만 인구는 2030년까지 20억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각국과 기업이 비만 치료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 허용, 낮은 가격의 제품 공급 등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해운주가 조용히 웃는 중. 해운주가 오르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쪽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해운로가 막히니만이 그런 얘기가 나타나거나, 두 번째는 해운 운임이 점진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벌크선 운임이 강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최근 중국이 이제 철광석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운임 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래 그러면은 철강 산업이 좋아진다는 거야. 철광석을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고 봤는데,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해운 운임이 비싸다는 것 자체가 그 철광석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중국에서 많이 철광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우리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는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최소 4%. 요즘 금리가 오히려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어느덧 주담대 금리가 최저 4%를 돌파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집값이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담대 증가폭은 확 줄어든 상황이고 대신 신용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가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